안녕하세요. 전기차 전담 블레인즈 송화현대 서비스 이정기능장입니다. 추석이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가 좀 내리고 있는 아침입니다. 포토 EV 차량이에요. 어제 견인 입고가 됐는데 긴급 견인 입고가 됐습니다. 포토 차량 견인 입고되는 사유가 대부분이 고전압 배터리 파손인데, 고전압 배터리는 지금 멀쩡합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충격으로 뭐 손상이 됐거나 수분 유입에 의한 주행 불가 증상으로 견인 입고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견인 입고가 됐냐? 자, 비가 많이 오진 않지만 차량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견인 입고가 됐을까요? 차량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을 좀 가리네요. 증상을 확인해야 되니 레디부터 진행해 볼게요. 자, 진행했습니다. 예, 레디가 안 돼요. 이렇게. 전기차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예, 전기차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라는 경고 오늘은 문구. 비 예보가 있습니다. 안전운전하세요. 고전압 배터리 충전 양이 아주 작아요. 고전압 배터리 충전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물론 저 정도 상태에서 운행이 안 될 정도는 아닙니다. 잠시 후에 진단기를 연결할 텐데 무슨 사유로 충전도 안 됐고 주행이 불가해서 견인 입고가 됐는지 진단기를 연결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카메라 촬영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기 연결했습니다. 어떤 사유로 견인 입고됐는지 확인을 해야 할 텐데요. 조금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고전압 배터리 파손에 의한 수분 유입으로 입고된 차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포터 전기차 같은 경우 견인 입고되는 사유가 고전압 배터리 파손인데 그렇진 않습니다. 고장 코드 점검은 이미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정비 사례는 좀 공유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능만 하다면 참가 의사가 있다고 하면 교육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그 교육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당연하게 저희 채널 멤버십 회원분들이 신청이 가능하세요. 제가 블로그 활동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에 관련한 상담도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한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큰 도움은 아닐 겁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현장에서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막히면 전화하시는 분들께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또 멤버십 회원제를 운영을 하다 보니 회원분들께 뭔가 제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비 상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권 드리려 합니다. 향후 모든 정비 상담은 회원님들 한해서 정비 상담이 이루어질 거예요. 현재 저희 회원분들께서 현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신다고 하면 이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정비 상담이 오면 회원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정비 상담을 드렸고 필요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몇 차례 그런 식으로 정비 상담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현 차량도 포토 EV 2년이 경과했어요. 2년이 경과해서 일부 부품은 보증 수리 기간이 다 경과했습니다. 정비사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고전압 배터리 내부는 수많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 고전압 배터리 내부의 부품이 무조건 친환경 부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잠시 후에 점검을 진행하겠지만 오늘의 고장도 고전압 배터리 내부의 부품이에요. 그 부품이 문제가 돼서 현재 주행도 불가하고 견인 입고가 됐는데 일반 수리 진행해야 합니다. 수리 비용 고가예요.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부품 값은 생각보다 얼마 들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장 코드 볼게요. 파워트레인만 보겠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겠죠. 확인. 네, DMS 관련해서 4개의 고장 코드가 있다고 하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형 고장 코드가 2개, 그리고 과거형 고장 코드가 2개가 존재하네요. 자, P1AA200 배터리 비정상 거동 감지. 그 이유는 온도 편차네요. 그리고 P1AAB00 배터리 비정상 거동 감지 과온. 풀어서 얘기하면 고전압 배터리 내부의 일부 모듈이 온도가 높다, 위험하다. 그러니 당연하게 충전 안 되죠. 요즘 뭐 이슈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 화재.
그리고 운행도 불가하죠. 자, 그럼 고전압 배터리의 내부에 모듈이 현 포타 차량은 10개가 있습니다. 9개씩 구성이 돼서 90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죠. 한 개의 모듈은 9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의 모듈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특정 모듈에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1번서부터 10번 모듈에 온도 센서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온도 센서가 안타깝지만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모듈이 과온인지를 알아내는 건 정비사의 몫이에요. 자, 온도 센서는 5개입니다. 모듈은 10개야. 그리고 과온이래. 그렇다고 해서 이 고전압 배터리 2천만 원이 훨씬 넘는 고전압 배터리를 어셈블리, 통째로 교환할 수는 없어요. 2만 원짜리 부품 때문에 정비사의 할 일입니다. 자동차 정비사가 해야 할 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진행할 거예요. 그런데 현 고전압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리고 향후 전기차에 대한 정비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회원분들입니다. 회원분들께서는 저에게 문자나 카톡을 주세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인원이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토요일도 좋고 일요일도 좋고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제가 고전압 배터리 탈착해서 작업 직전까지 분해해 놓고 부품 다 준비해서 교육을 진행하면서 함께 정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압 배터리 정비하면서 주의할 점이라든가 그리고 정비 후에 그 결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를 차량에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모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 멤버십 회원분들만 시청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센서 데이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온도 센서, 실질적인 온도 센서 보여드리면서 추가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보시면 이 온도 센서 교환한 포스팅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자, 센서 데이터 보겠습니다. 자, 온도 센서에 대한 데이터만 볼게요. 자, 최대 온도, 최소 온도 보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5개의 온도 센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 최대 온도, 모듈의 온도죠. 모듈의 온도가 최대는 46도 정도 되네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최소 온도는 27도. 1번 모듈의 온도는 27도 정상입니다. 2번 모듈의 온도가 46도예요.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3번 26도, 4번 27도, 5번 27도. 현재 온도죠. 실온. 이 실온입니다. 1번, 3번, 4번, 5번은 실온이에요. 27도. 현재 이 차량은 어제 오후에 변이 됐어요. 그대로 밤새 그대로 나서 시동을 하거나 충전을 하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실온 온도를 표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2번 모듈만 46도입니다. 온도 센서 단품의 문제예요, 이건.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운행을 한다고 하면 또 얘기가 다른데 이거는 거의 30시간 이상을 차를 그냥 세워둔 겁니다. 그러면 실온이 배출이 되는 게 맞거든요. 온도 센서 단품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안타깝지만 이 온도 센서는 고전압 배터리를 탈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를 분해를 하고 그리고 모듈에 온도 센서가 삽입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을 그 온도 센서를 교체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진단기 점검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잠시 후에 실질적인 온도 센서를 보여드리면서 자세한 교육 내용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 차량 정비 과정도 영상으로 촬영하고 편집해서 유튜브 저희 채널에 업로드 할 겁니다. 모든 채널 구독자분들 그리고 일반인 분들이 시청할 수 있게 할 건지 아니면 회원분들만 시청하게 할 건지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는데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온도 센서 확인시켜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진단 과정에서 말씀드린 온도 센서입니다. 현재는 개수가 1개 그리고 2개인데
한계가 더 있습니다. 저의 블로그를 확인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만 일전에 온도 센서를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 과정에서 교육생을 드렸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교보제로 사용하다가 하나가 없어진 것 같아요. 한 개가. 그래서 지금 현재 2개가 있고요. 온도 센서의 형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 온도 센서를 모듈에 꽂게 돼 있어요. 삽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에 2개짜리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하나짜리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없는데 2개가 한 개로 구성된 이와 유사한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3개예요. 근데 센서로는 5개죠. 온도 센서는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어떤 온도 센서를 교환할 건지는 정비사가 결정하셔야 돼요. 워낙 수리 비용이, 정비 비용이 고가인 정비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회원분들 위주로 교육이 진행될 거예요. 물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하면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정비사분들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우선은 회원분들 위주로 신청을 받을 생각입니다. 교육 비용은 당연히 있습니다. 교육 비용은 당연히 있고요. 예전에 포토 EV 차량 고전압 배터리 케이스 파손으로 인해서 고전압 배터리 케이스 교환 과정을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은 그 과정에 비해 난이도가 적거나 하진 않습니다만 오히려 부가가치는 더 높죠. 교육을 신청하신 회원분들은 교육 비용을 많이 저렴하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회원이 아니신 분들이 교육을 신청하시려고 하시면 그 교육 비용은 이전과 동일할 거예요. 어쨌든 회원분들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계획은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정비 상담이라든가는 회원님 위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지영 기능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